안녕하세요.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유승엽입니다. 오늘은 저염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염수의 정의, 저염수 특성, 저염수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염수라는 것은 양자강, 중국에 있는 양자강에서 나오는 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2009년 5월 3일이고요. 2010년 8월 4일인데 테라 위성으로 관측한 양자강의 모습입니다. 보통 중국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양자강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지역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양자강이 범람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비가 많이 와서 양자강에 물이 많이 차게 되면 이 양자강 중간에 있는 삼엽댐이라는 곳에서 한 번에 물을 방류를 하게 됩니다. 초당 4에서 6만 톤을 방류하게 되고요. 이 물은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흘러 들어와서 제주 해역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양자강 저염수, 염분이 낮은 물이라 해서 저염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양자강에서 염분이 없는 저염수의 물을 4에서 6만 톤을 방류하게 되면 남풍과 대만 난류를 따라서 제주 해역까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양자강 7월 같은 경우 굉장히 염분이 낮은 저염수가 제주 남부까지 이동을 하고요. 8월이 되면 남풍을 타고 제주의 서쪽 지역까지 유입이 되는데 문제는 제주의 서쪽 지역은 청정 지역으로 양식장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분이 굉장히 낮은 물이 유입이 되면 이쪽에 있는 양식장에 있는 여러 해양 생물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강 저염수는 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 시절과 그 다음에 여름 때 방류가 되기 때문에 태풍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10년 8월에 태풍 덴무라는 것이 우리나라 남해 지역을 통과를 했는데 이때 저염수 지역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성으로 촬영한 왼쪽이 염분이고요. 오른쪽이 해수 온도인데 위성 자료를 보더라도 이 태풍에 의해서 저염수가 깨지고 순간적으로 높은 염분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확인을 해보면 2010년에 태풍 덴무에 의해서 태풍 통과 전에는 약 22에서 28 정도의 염분도가 태풍에 의해서 물이 섞이면서 28에서 30 정도의 높은 염분의 형성이 됐었습니다. 비슷한 연구 결과와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2006년 태풍 에윈이라는 태풍의 진로가 이렇게 됐고요. 역시 저염수 지역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어도의 관측 기지에서 염분을 관측을 했는데 저염수에 의해서 염분이 굉장히 낮은 물이 있다가 태풍이 지나간 시기에 물이 섞이면서 높은 염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분이 낮은 물이 다시 유지가 될 때까지 약 20일 정도 후에 다시 염분이 낮은 지역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이렇듯 양자강 저염수는 태풍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저염수가 올해 굉장히 많이 방류가 되면서 적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굉장히 오늘 날씨가 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양자강 홍수로 인해서 저염수가 굉장히 많이 방류되면서 바닷물이 희석이 된 것 때문에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기 전인 6월 21일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0일 비가 많이 내린 후에 저염수가 많이 방류된 후에 저염수의 양상입니다. 보면 6월 21일에 비해서 8월 12일이 굉장히 넓은 지역의 저염수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렇듯 저염수가 발생하게 되면 해양 생물에도 영향을 미쳐서 소위 적조 생물인 영양염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염수에 의해서 적조가 발생하지 않고 해양 생물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